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로 사실은 그 방대한 내용을 우리 이영달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제도돈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정책이 나갈 방향까지 아주 자세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우리 제도돈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아까 그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세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신중경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벤처투자의 모든 총괄을 하고 계시는 조광래 한국벤처투자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제도전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국의 김형환 국장님이십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 패널들께는 일단은 한 5분 정도 먼저 시간을 드리고 1차 토론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그 플로어에 계신 분 의견을 좀 듣고 다시 패널들 한 2, 3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 그 학교에서 이 분야에 상당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세종대학교의 신중경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대 신중경입니다. 사실 지난 한 10년 전에 벤처 버블이 꺼지고 그 무렵에 이와 비슷한 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 수기 공모전이 그때 한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수기들을 보면서 그 왜 실패했는지 실패 원인들을 찾는 이제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 꼭 10년 만에 다시 한번 이걸 하게 됐는데요. 다시 하면서 참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겹쳤고 많은 안타까움도 느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좀 두 번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실패 사례 수기에서 나타났던 좀 안타까운 부분들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기업가들한테 실패하신 기업가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다시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 그 기업가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건 뭐냐면 명확한 핵심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하신 분들 보면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큰 어떤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없이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창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문가 창업들,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업을 할 때 좀 약간 자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긴 한데, 엔드 프로덕트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인데 내가 이 분야 안에서 뭔가 하지 못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를 좀 범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창업자들이 아까 이제 이영달 교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연속적으로 창업을 합니다. 특히나 실패하신 분들 보면 처음에 실패를 해가지고 바로 신용불량으로 가거나 뭐 힘들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에 쫓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실패했지만 성공하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재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첫 번째 아이템과 유사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성급하게 재창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 150개를 봤는데 이분들 중에 한 번에 그냥 신용불량으로 가신 케이스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대부분 두세 번 도전을 너무 연속적으로 빠르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실패를 하고 나서 면밀하게 재검증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많이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거래 상대방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 구두로 한 얘기들 이 부분을 너무 믿고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배신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래 상대방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사적 이윤 추구의 동기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 상대방과 구두 계약이 아닌 확실한 서면으로 된 계약서, 서면으로 된 합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기업 활동으로 하실 때 항상 한 1-20% 정도의 여유 자금을 꼭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실패하신 창업가들 수기에서 나온 거 보면 성공이 눈앞에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의 활동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공으로 판명나기 전까지는 성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투자 여력이 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여유, 기업의 어떤 자원의 여유를 좀 두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 좀 드리고 싶은 제언 중에는 상당 부분 뭐 이용달 교수하고 좀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건 신 교수님 예, 이따가 말씀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신중영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창업 사례를 좀 분석하시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똑같은 실패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이사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벤처투자의 조광래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광래입니다. 먼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업 혹은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7개 부처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약 2조 정도의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일명 모태펀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제가 재창업이니까 설문 자료를 보니까 재창업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여러 가지 물론 신용 문제 여러 가지 좀 가장 큰 것이 자금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지원. 그래서 우리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는 이런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창업 투자 펀드라고 해서 지금 약 800억 정도의 그 펀드 결성을 승인을 해줬고 그중에 500억 정도는 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0은 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재창업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펀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고 해서 그야말로 엔젤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소위 엔젤 투자가들이 이를 투자하면은 거기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서 우리 펀드에서 자동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을 창업할 때는 1대1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젤 투자가가 1억을 투자하면 우리 펀드에서 동시에 1억이 자동적으로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창업의 경우에는 그 투자 비율이 1대2입니다. 2배입니다. 그래서 재창업 투자에 있어서는 1대1 매칭이 아니고 1대2의 매칭으로 투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이나 모든 문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펀드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광래 대표께서는 지금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재창업 투자 펀드하고 엔젤 투자 매칭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그 홈페이지나 이런 걸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그쪽에 좀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사실 이 제도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 김용환 국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또 나중에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 제도전에 대한 그 허용도가 높지 않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어떤 문화 내지는 어떤 경쟁 구도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려면은 그게 이제 그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오늘 그 이영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을 중기청에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론이나 반대 논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게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정부에서 R&D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 성공률이 뭐 97, 8%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문화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거는 우리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이냐, 이거를 좀 사회적인 문제의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그 모든 실패를 이렇게 용인하기는 재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정부는 생각하냐면요.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 저희식 표현으로는 성실 실패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어떤 모럴 해저드가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인들을 좀 골라서, 그런 분들이 기술력이 있고 어떤 제도전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좀 특별히 더 혜택을 드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2단계 그 제도전 대책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우리 이제 KBIC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모태 펀드를 통해서 엔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정부의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적어도 일정 부분의 리턴 쉐어링을 통해서 이런 기술력 있는 1차 실패 같은 우리가 좀 인커리지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음 놓고 우리 기업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그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도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패자 부활의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엷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패자 부활이 가능해지면은 상당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토너멘트식으로 가다 보니까 한번 떨어지면 뭐 거의 사실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한 두 분만 혹시 뭐 이거 한번 꼭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두 분만 제가 따로 질문을 간단하게 여기 앞에 어르신 말씀해 주시고, 저 두 번째 말씀을. 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최명동 전무입니다. 이 재도전, 재창업도 중요한데요. 거기 앞서서 도산 방지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이 지금 서베이를 해보면 뭐 절반 가까이 기업을 접고 싶다, 그건 한계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도전 이전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정책의 무게 중심이 창업보다도 더 중요하다, 고용 창출보다 고용 유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에서 대도전에서 재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존의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안고 있는 부채, 이걸 승계시켜 가지고, 그러면 승계하면 뭐 보증기업이다, 그러면 기보증의 그 부실화된 거를 이제 재보증을 신규 창업기업에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를 안 해주거든요. 새롭게 더 추가해서 해야 재창업한 기업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벤처 투자에도 오셨지만 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존에 안고 있는 그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주며 그걸 승계한 뒤에 그 기업에 추가로 경영 자금을 줘야 되는 이 정책, 도덕적 해이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나중에 한 분만 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오늘 저 이영달 교수님 아주 그 큰 저걸 했는데요. 지금 저 제도전 중에 꼭지가 큰 게 하나 저는 빠졌다고 아, 예, 예. 생각하는데요. 어떤 게 빠졌습니까? 중기청에서는 자금을 대주지만은 옛날 그 저 영속적으로 하던 기업을 한 데는 자금 지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재창업이라고 하는데 결국 하던 기업을 정리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그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허가, 특허 뭐 여러 가지 그 저작권 등록한 게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바로 가야 기업이 바로 살아나는데 그걸 기다리려 되는가 저는 해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그게 사거리 쓰레기통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옛날 기업이 이래서 가치가 있는 걸 좀 검토를 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그걸 먼저 검토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재창업으로 가야지 지금 재창업만 지원하고 그 옛날 기업을 하는 거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엄청난 큰 가치가 지금 훼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예. 무슨 시간이 말씀인지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시간 있으면 아까 그 이영달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했는데 뭐 그거와 좀 연관성이 있어 나중에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 분께 저희가 한 1, 2분씩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미생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원래 원작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저기 우리 인생은 모두가 미생이다. 사실 죽기 전까지는 미생일 거고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뭐 여러 자료에도 나왔지만 한 번에 창업을 해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전을 좀 따뜻한 시각으로 봐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정부 지원에서 좀 어떤 게 돼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재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엔지니어들이 이 경영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창업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잠깐 뭐 저희 토론자분 말씀해주신 부분하고도 좀 맥이 닿는 부분인데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나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그 문화예술 산업 이런 쪽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보면 거기서 재밌는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자기네는 한 3번 정도까지는 실패하신 분들한테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한번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 대한 조금 이제 폭넓은 시각에서의 투자를 지원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투자라든가 금융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그 이영달 교수님 말씀 중에 모든 그 창업 관련 펀드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재창업 쪽에 배정하는 방법을 좀 권고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그 모태펀드는 어디까지나 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펀드 운영에 어떤 그 구속적이나 제약을 가하게 되면 민간 자본 참여가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아까 말씀드린 재창업 펀드 이 규모가 소진 여부에 따라서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중기청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마지막 아까 질문까지 같이 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네, 그 질문하신 분께서 재창업하기 전에 현재 지금 창업되어 있는 기업이 도산하기 전에 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계속 기업을 좀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등에 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경영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청에서는 건강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산되기 이전에는 진로 제시나 회생 컨설팅 같은 걸 통해서 기업이 그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도 그 말씀하셨는데 자금 측면에서는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융자 조정형 그런 자금이라든지 그런 사업 전환 자금 이런 요즘에 FTA가 또 많이 이제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무역 조정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업 활동 그러니까 특히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에 도산 부실화 이전에 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이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필요한 그 지원이 뭔지 적절한 지원이 뭔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사항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2단계 대책을 이렇게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영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것도 사실은 저희가 청에서 얼마 전에 그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리뷰를 한 내용이고 오늘 여기서 새롭게 다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점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영달 교수님 발표도 들어봤고 전문가 토론도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거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한 가지 어려운 일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이게 기업가거든요. 사실 기업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다 보면은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또 성공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실패자들을 용인할 수 있고 실패자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질 때 지금보다 나은 제조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전달 체계를 조금 더 바꾸고 해서 많은 그 제조전의 위험에 처해진 분들이 이 중소기업 정책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장시간 발표와 토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